구장의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권리 구제가 있는데요. 자, 요걸 내가 아까 이미 다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도로를 더 만든대요. 그럼 이제 도로 부지죠. 그 다음에 이걸 공원 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개론 시간에 부지, 각지, 필지, 획지 이런 개념을 배우셨죠. 건부지 하면 건물이 들어설 땅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들어설 땅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면 아까 2년 이내에 예산 짜는 계획을 수립한다 했죠. 그 예산 짜는 계획이 뭐라 했어?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 이거죠. 근데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 1단계는 3년 이내 하는 거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자, 그건 나왔죠.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개인의 땅을 묶어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한대.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인 예산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대.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대. 다시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예산계획도 안 나왔다. 예산계획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 이후에 한다 이 말이잖아. 1단계는 3년 이내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2년 내 사업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나왔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왔는데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도로, 공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이 개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가 된다. 이게 원칙이지. 개인이 집을 짓거나 못한다 이거야. 그 개발 행위는 아까 건물 톡톡톡 했죠. 건축물에 건축하고 물건 샀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이게 개발 행위잖아요. 그럼 이런 부지로 지정이 되면 이런 개인이 개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도로공사 안 하고 예산 짜는 계획도 안 나왔고 예산은 계획은 나왔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3년 이후에 한다는 거잖아. 이럴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가공계약. 뭐라고? 갓을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개축과 재축 이런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거 확인할게요. 187페이지. 특광특특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예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예외적 허용. 다음의 경우는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가 허용이 된다. 자, 지수공수지에 공간적 범위를 정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돼 있고, 자, 이런 경우 예외적일 때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어떤 경우냐? 자, 허용되는 것이 페이지 188페이지에 이런 행위는 할 수 있는데 넘어가서 2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거죠. 자, 봅시다. 자, 6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서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립은 됐는데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다음에 각 호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호가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연결 변경 가해 동그라미. 2번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연결 변경 공. 3번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개. 그래서 이걸 가공개. 나가지. 가공개. 시작. 그래서 원칙은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된 이 땅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법이 허용하면 허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2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이 가공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봅시다. 여기다가 이게 도로 부지로 결정이 났는데, 에? 도로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이거야. 그랬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예산 짜는 계획이 안 나왔고 단계별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서 A가 가건물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골목 안쪽에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떡볶이 장사를 한 거야. 가건물로. 그 떡볶이 장사가 잘 돼. 근데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한대. 즉 도로 확장 사업을 한대. 도로 사업을 재개한대. 이럴 때는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 건물 설치한 소유자의 부담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 해가지고 2년 지날 때까지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건물 지어서 허가 받아서 가건물 지어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데 다시 사업을 한대. 그러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한다.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자, 특광, 특덕, 시장, 군수가 가설 건축을 허가나 공정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사업이 다시 시행되는 경우는 시행 예정일 줄치고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의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행정대집행. 그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대. 왜? 떡볶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왜 해줘야 되냐. 이게 내 땅인데 원상회복 안 해. 안 하면 대집행한다 이거죠. 이때 대집행도 역시 개통 대비 아까 계고 영장의 통지 그 다음에 대집행 그리고 비용의 징수 이런 절차로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게 우리는 대집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 3절에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좋은 게 있죠. 자, 여기 보자. 다시 그릴게요. 도로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어. 이걸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는 원칙적으로 시설 부지로 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서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수립해가지고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안 한다 이거야. 안 하면 아까 가공개한다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로부지로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났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그리고 지목이 되래. 거기다가 대인 토지인데 여기는 건축물도 포함을 한대.
자, 그럼 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지목이 돼인 땅, 이 땅 소유자가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이게 매수 청구. 그럼 소유자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 6인에게.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있으면 시행자. 그 다음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받았어. 청구받고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자, 그럼 매수 6개월 내에는 매수하는데 매수를 하기로 통지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기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통지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기로 거부하기로 통지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자 매수하기로 통지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2년 내에 매수를 하는데 이때 매수할 때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으로 줄 수도 있대요. 그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재 부동산. 자,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그 땅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부재 부동산이죠. 그 다음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줄 수 있다. 근데 이 채권 발행은 매수자가 누구일 때? 이때는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채권을 발행 못합니다. 그리고 저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받으시고. 자, 그럼 매수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매수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매수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매수 지연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 하기로 했거나 그 다음에 매수한다고 해놓고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매수를 지연시킨다. 자, 요럴 때는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3330인데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종 건색. 그리고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허가 받아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외되는 게 이건 다난, 노다는 X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매수 청구는 이렇게 머릿속에 10년, 6월, 그리고 2년, 그리고 3천만 원, 그리고 3330. 매수 청구하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게 될 것은 매수 청구하면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요것만 기억하면 이게 매수 청구구나. 어차피 공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좋은 강의 방법. 딴 거 없어요. 이 따반한 거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5번 반복하면
머리가 진짜 무식이라도 내가 속에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안 그래요? 자, 매수 청구.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한번 따라 해봐, 시작.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이게 무슨 청구? 이거 시험 문제 늘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강의를 한다면 여기다가 이 매수 청구 제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뭐 알면 돼. 이거 헌법 23조 3항이야.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보장 규정이야. 무슨 규정? 그 23조 3항은 개인의 재산을 수사제를 할 수 있으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은 게 헌법이야.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으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게 헌법 23조 3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옛날 이거 처음 만든 법이 옛날에 구도시급 무슨 법?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없어졌죠. 도시계획법이 뭐로 바뀌었어요?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토계획 이용 및 관할 법. 이거를 옛날에 62년대 도시계획법, 72년대 국토이용관리법 두 가지 법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졌다 했잖아. 이 도시계획법이 없어졌다. 이제 죽어버렸다. 소멸되고 없다고 이 세상에. 근데 이걸 처음 만든 게 옛날 도시계획법이야. 도시계획법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헌법에 위반한 것이죠. 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게 헌법인데 이 도시계획법에서 보상 규정을 안 뒀다는 거야. 보상 규정을 안 주고 이거 도로 부지로 묶어놨다 이거야, 한마디로. 오케이? 그러면 헌법에서는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을 위반해가 보상 규정을 안 둔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무책, 무과실 이 상태에서도 손실보상을 해주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이론 설명. 우리 행정법에 손해전보라는 개념. 이런 걸 길게 설명해가지고 어렵게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손해전보는 두 가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 보상과 배상은 구분할 줄 알아요. 배상하고 뭐하고? 보상하고, 보상. 배상은 위법행위에다가 유책, 한문으로 쓰면 있을 유자에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죠, 유책.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갚아주는 게 손해배상이라는 거야. 그럼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하여 무과실, 법에 따라 적합하게 했는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줘야 된다는 게 손실보상이에요. 근대민법 이후에 무과실 이렇게 주의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특별희생이 돼야 돼. 통설이 특별희생이야. 자, 이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도로가에 논이 있어요. 이 특별희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여기 똑같이 논이 200평인데 이건 전봇대 한 번, 이쪽엔 전봇대가
세 줄로 9개나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던 이거는 논이야 전봇대 밭이야. 이거는 전봇대를 세워놓은 밭이지 이게 논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특별 희생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사회 보편적인 제약이야. 뭐라고? 사회 보편적인 제약에 불과한 거니까 이럴 때는 누구든지 다 참아야 됩니다. 이때는 보상 안 해준다. 이 정도가 되면 뭐 해준다. 그래서 아까 법에 적합하고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갚아주는 게 뭐다? 손실보상이다. 그럼 이 정도는 손실보상 안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럼 요거 적법과 무과실, 위법과 유책, 요거 중간치기가 요거지. 여기 위법이잖아. 뒤에 뭐야? 무책이잖아. 오케이? 손실보상에 이거, 손해배상에 이거잖아. 맞죠? 그 적법, 위법, 유책, 적법, 무과실 이 상태에서 손해 전부가 있었는데 위법하고 무과실, 무책의 상태에서도 손실보상을 해주자라고 새로 도입된 이론인데 이게 뭐 새로 된 것도 아니고 벌써 40년 넘었으니까 이 이론을 우리가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라고 합니다. 무슨 법리? 다 같이 수용 유사적 침해 법리. 시작. 그러면 아예 이 땅을 수용을 했으면 여기에 따라 보상해 주면 되죠. 손실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수용은 안 했잖아요.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몇 년이 되도록 10년 되도록 도로공사 안 하고 땅 소유자한테 아무것도 못 지목이 된데 건물 또 못 세우게 해놨잖아. 그럼 그거는 사실은 헌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잖아. 그 헌법에서는 보상 규정을 두라 하는데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안 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건 맞죠? 그래서 위법이야. 오케이? 위법이고 이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부지로 묶었잖아. 도로부지로 묶은 거는 적법이잖아. 과실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법이야. 보상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위법이고 법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도로부지로 묶었으니까 잘못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안 뒀으니까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위법과 무과실, 무책의 상태 하에서도 손실보상을 해주자라고 도입된 것이 수용 유사적 침해야. 뭐라고? 그럼 이거 이론적으로 하면 위법과 유책이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수용을 안 했지만 수용한 거나 다름없다. 맞죠? 수용은 안 했지만 수용한 거나 똑같은 조치가 취했으니까 수용 유사적 침해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걸 행정법학자가 이론적으로 뭐 이 위법 무책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난 그래 하기 싫다 이거야. 나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지만 강의 들을 때는 들을 때 하나도 몰라서 그 강의하다 보니 딴 거 아니잖아. 수용과 비슷한 침해라는 거야. 무슨 침해? 수용과 비슷한 침해도 수용과 같은 형태로 손실보상 해주자. 이게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야.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땅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있게 매수 청구 제도를 보장하든가 그런 방법은 너가 알아서 골라서 하라 이거지. 이 판결이 나온 게 1990년도야. 몇 년도? 1990년도 10월 21일 날 판결이 나와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도입된 거야. 매수 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판결을 받고 만든 입법을 초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 법원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잖아. 그 대통령이 만듭니까? 아니지. 대통령의 그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만들 거 아니에요. 초안을. 맞죠? 그럼 자기 편의대로 만들었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청구 제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거기에 도입된 이론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도입된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수용유사적 침해법입니다. 모양새는 위법과 무책의 무과실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안 어렵다 하네.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넘어가요. 매수 청구 대상 청구권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로안에 줄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다면 10년이 지나서도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조만간에 시행을 하니까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항상 내가 뭐라 합니까? 관로안에 거. 얌전한 것이 부뚜막이 문제 올라간다고 내가 늘 이야기해.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꼭 알아두라고. 관로안에 거. 음침한 게 원래 시험 문제 사고 치워. 그래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 있다? 대인 토지. 우리 지목이 몇 개죠? 지목이 몇 개입니까? 많다고 하려고? 28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포함이 되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원칙은 시장, 군수야. 6인. 예외 밑에 시행자. 빨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관리 의무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시장, 군수,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 그럼 소유자가 이 땅의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야. 그럼 매수 청구를 받은 이 사람들은 청구받고 몇 개월 내에 밑에 매수 절차. 매수 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6인, 시장, 군수 등에게 알려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동그라미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자, 이때 매수 절차는 매수 절차는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요거는 어느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거는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 무슨 법?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그리고 여러분 매수 청구하려면 이 땅이 내 땅이요 하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등기부 같은 거 그죠? 토지대장 이런 문서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매수 방법 190.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해 지급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소유자가 원할 때. 뭐 할 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기업의 비업무형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 매수 대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하는 금액인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3천만 원 메모하시고. 얼마?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3천만 원 거기 체크하시고. 얼마? 3천만 원 초과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상환 이율과 기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를 하고 그 다음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안 적혀 있죠? 그거 얼마? 3천만 원 적어라 이 뜻입니다. 자, 이리 봐요. 자, 6개월 내에 매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통보합니다. 그럼 매수하기로 통보했으면 2년 내에 매수합니다.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매수자가 지방자들은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할 때 그리고 부재부동산 비업무의 토지일 때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도로 부지로 내가 묶인 내 땅값이 10억이야. 땅값이 얼마라고? 10억. 10억 같으면은 10억 중에서 얼마? 3천만 원은 뭐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9억 7천은 뭐로? 채권을 발행해 준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요거 다 나와 있는데 요 3천만 원이 빠져 있다는 걸 메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거부하기 안 하기로 했대. 뭐 하기로 했어? 자, 그럼 너 아까 여기 또 이자 여기가 나가는데 그 도로 부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10억인데 9억 7천만 원은 뭐로 받았다고요? 3천만 원은 현금이고 9억 7천만 채권 받았잖아. 그럼 이제 9억 7천만 원이 나는 돈이 지금 당장 급해. 아,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급한데 이 상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돌아보겠네. 10년이 지나야 현금화 된다 이 말이잖아. 맞죠? 급하니까 깡 하는 거지 깡. 와리깡 한다고 와리깡. 그 와리깡 하면 최하가 85% 뭐 2억 5천만 원 날아가요. 10억 같으면 얼마라고? 25% 2억 5천만 원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알겠죠? 고개를 좌우뚱해요. 2억 5천은 아무것도 아니고 30%입니다 지금. 실제 가보세요. 실무적으로 몇 프로? 30% 30%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론 10년 동안 이자를 주지. 1년 만기 금리로서 이자를 준다 하지만 그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화 해야 되잖아. 그래서 깡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대.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의 개발 행위래. 자,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는 매수 안 하기로 했다거나 결정을 안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 이때는 다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밑에 어떤 게 3330이야.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 그리고 3층 이하의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단안노다는 뭐 한다? 제외한다. 다 같이 단안노다 시작. 그 단안노다 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다시 단란놀다 시작. 단란하게 놀다. 에이? 단란하게 논다. 이거 다시 단란하게 논다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럼 단란주죠.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뭐 한다? 제외. 다중생활시설이 뭐냐고 하면 고시원. 뭐라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고 2종인데요. 고시원 중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입니다. 무슨 시설? 그래서 단란하게 노는 거를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거부 지연 시의 개발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 배제.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라든가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같이. 이게 바로 매수 청구인데 매수 청구는 일단 여러분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시작.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이게 우리는 뭐다? 매수 청구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그게 빠졌네요. 미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와서 해제 권고와 뭐나 실효입니다. 뭐라고? 해제 권고와 뭐 실효 제도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 자, 페이지 191페이지 보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났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안 해. 아예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로부지는 묶어놨는데 우회 도로가 생기게 돼서 이 도로 부지가 앞으로 도로로 만들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한다. 이럴 때. 이럴 때는 시장 6인이 현황을
현황을 보고해야 돼. 누구한테? 지방의회에다가. 어디다가? 6인이 가면 특광특득 시장 군수잖아요. 누구에게?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뭐 합니까? 뭐 한다고? 해제를 뭐 한다고요? 권고한다. 뭐 한다? 그럼 6인은 해제 권고를 받고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이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 1년 내 해제를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다시 그때는 6개월 이내에 안 하는 이유를 지방의회에다가 소명해야 됩니다. 자, 요게 우리는 해제 권고에 관한 건데, 자, 볼까요? 자, 6위는 도시군객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줄치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설치사항이 없어진 경우 10년이 지날 때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방의회에다가 정례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치단체 장안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등 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한 미집행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때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 그럼 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 보고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해제 권고를 지방의회 해제를 현황을 보고받고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합니다. 그거 줄쳐두시고 그리고 이제 해제 권고 효과 절차입니다. 밑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상류기관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것에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합니까?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일 밑에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고 이때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때는 6개월 내에 왜 그런지 소명해야 된다. 뭐 한다고? 지방의회에다가 뭐 한다? 소명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죠. 자, 이제는 도로 부지로 지정이 되고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한다. 이럴 때는 그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은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때는 실효고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실효고시 안 했다고 해서 실효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은 무조건 실효고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해제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5번째. 해제 신청과 해제 결정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자, 봐요. 2년 내에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가공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아까 봤잖아. 그 다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지목이 되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다음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해제에 권고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20년 된 날 다음 날 자동으로
그 도로 부지로 결정된 것은 실효가 되죠. 그다음 하나 더. 이제 스스로 소유자가 자기가 세법을 파는 거야. 답답을 하니까. 내 땅을 갖고 있는 이 땅 소유자가 이제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럼 요거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볼게요. 해제 신청 및 해제 결정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10년이 지났어. 사업을 시행 안 해. 그리고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10년이 지나도 사업도 안 하고 아예 예산 짜는 계획 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예산 짜는 계획, 단계별 예산 계획도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왔으면 이제 이 땅 소유자가 해제 신청하는 거야. 해제 위반 신청. 무슨 신청? 그러면 소유자가 6인, 즉 위반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자에게 해제 위반해달라고 위반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위반 신청을 받은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위반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두 번째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합니다. 무슨 신청?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이번에는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하죠.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 신청을 받고 다시 2개월 내에 해제해달라고 위반 신청한다. 소유자가 누구한테? 위반자에. 그럼 위반자가 받아서 3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근데 위반자가 해제를 안 한다. 그럼 이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결정권자 해제 신청. 그럼 결정권자는 다시 2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 아까는 3월, 이번에는 2개월.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한대. 안 하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소유자가 국장에게 해제 심사 신청을 합니다. 해제 결정을 심사 좀 해달라 신청합니다. 그럼 국장은 결정권자와 위반자에게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를 권고합니다. 뭐 한다고? 해제를 뭐 한다고요? 해제를 권고합니다. 자,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답답한 사람이죠. 소유자가 10년이 지나고 사업을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나왔다면 예산도 안 나왔다면 그 도로부지로 지정을 받은 땅 소유자가 위반자에게 해제 위반해달라 신청할 수 있고 그럼 결과 통보를 3개월 내에 하는 거죠. 그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다시 두 번째 결정권자 시도의사와 대도시 시장한테
해제 신청을 해달라. 안 한다. 2개월 내에 통보. 안 하면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좀 해주십시오. 신청합니다. 그럼 국장은 입안자와 결정권 자료 제출해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해제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제 권고를 받고 해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게 이게 스스로 해제 신청과 해제 결정입니다. 자, 봅시다. 해제 신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보시로 1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아니한 경우로서 줄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다. 예산이 안 나왔다. 이때는 시설 부지를 돼 있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 줄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에게 그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위한 입안 여부의 결정 통보.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줄치고 3개월 내에 입안 여부에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설정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해제 신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한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즉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이번에는 입안자가 아니고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한다. 그럼 결정권자는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설정을 해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제 심사 신청. 3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소유자는 해당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이 될 때는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 최고 높은 사람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심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해제 심사 신청.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고,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다음 해제 절차,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 절차와 이런 결정의 해제 절차는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것이 해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죠. 자, 정리하면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한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나왔다. 1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가공개를 할 수가 있고 허가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로부지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지목이 되다. 지목이 돼인 경우는 매수 청구하고, 무슨 청구? 자, 그 다음에 10년 내에 사업이 안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럴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현황을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합니다. 누가 해제 권고한다?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예요. 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아예 예산계획이 안 나왔다. 예산계획이 안 나왔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직접 해제 입안을 신청합니다. 입안자에게. 그럼 3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입안을 해제 안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합니다.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통지합니다. 결정 안 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을 합니다.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합니다. 권고를 받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 자, 그래서 1단계 입안자에게 해제 신청, 입안 신청. 2단계 결정 해제 신청. 3단계 해제 심사 신청, 국장. 입안자, 결정권자, 국장.
높은 사람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직접 해제를 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권리 구제가 도로부지 공업 이거는 어디서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 2년 지날 때까지 안 한다. 가공개. 원칙은 금지인데 가공개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자,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 20년 지나면 실효. 10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안 나왔다. 그러면 소유자가 스스로 해제 신청. 10년이 지났는데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 5가지. 어디서 나오더라도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봐두셔야 돼요. 이대로만 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 못해요. 참네. 말도 안 돼. 위반자는 뭐냐? 소유자가 6인이잖아. 6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 그러니까 국장하고 여기 위반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결정권자 상급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반자는 일반적으로 내가 대구시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구청이 하는 거, 구청장 빼고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가 되고 여기는 그 위에 높은 사람이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결정권자가 다르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위반자, 두 번째 결정권자, 세 번째 국토부 장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급자별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주시, 상주시니가 군이야. 상주시. 그럼 시장이 위반을 했다. 그럼 여기 상주시에 도로 부지를 갖고 있는 이 땅 소유자가 있다.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상주시장에게 먼저 합니까?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정권자는 경상북도 도지사잖아요. 무슨 말이야? 도지사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도 안 하면 국장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거는 혼자 읽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공부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계법은 마무리했는 건데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가끔씩 보면 말도 실수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거기 오늘 문제 보니까 지구 기사지 보이나요? 문제 말고 도표. 빨리빨리 좀 봐요. 바빠요. 자, 그럼 도관농자 시작. 큰 소리로 도관농자. 주전일준. 주거, 전용, 일반,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 중일유건, 공업, 전일준, 녹지, 보생자, 관리, 보생계, 농림, 농보, 오른쪽, 녹주공사, 녹지, 이사, 주거, 567, 공업, 70, 상업, 7, 8, 9, 이게 뭔데? 건폐율이라고 나와야 되지. 뭐라고? 건폐율. 참 답답 죽겠네. 자, 녹주공상, 시작. 메모해. 그럼 모르면 건폐율이라고. 빨리빨리. 자, 녹주공상, 건폐율. 그 다음 녹공주상, 용적률. 다시. 녹주공상건, 시작. 녹지, 20, 40.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야. 그러니까 주거 같으면 전일존이니까 전정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70, 5, 6, 7인데 일종에서 3종 일반은 50%짜리가 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자, 공업이 70% 못하다. 자, 상업은 7, 8, 9라 했죠. 상업은 중일유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근일이 70, 유통하고 일반이 80, 중심상업이 90이니까 7, 8, 9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용적률은 녹공주상, 시작. 녹지 50, 100, 공업 150, 400, 주거 50에서 500, 상업은 200에서 1500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밑에 이제 용도지구인데요. 다시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시작. 아직까지 이것도 특기인지 뭔지 모르면 안 돼.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시작.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자, 경관, 취락, 개발진흥, 보호, 고도, 방화, 방제, 특정용도,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지구. 이게 용도인데 세분되는 게 여기는 자, 시,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취락은 자집. 자연 취락, 집단 취락. 개발, 주상관, 복특. 그 다음에 보, 여기는 뭡니까? 역사, 역중생이죠?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종류소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치, 개보방. 경치, 개보방. 요것만 세분된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도 수십은 개도 수시로 입념은 머리 아파. 개도 수십. 개가 스스로 짖으면 머리 아프다고. 개도 수십. 이게 뭐다? 용도구역이야. 용도구역.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자 도보 관보 시작.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미세분 지역은 도시적이 세분이 되지 않으면 보존 녹지.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 관리. 그래서 미자 도보 관보 시작. 미자 도보 관보. 그 다음에 교공유공 방보안 아까 봤던 거고. 지구단위 계획은 일기미양체, 일부 기능, 미관, 양호한 환경, 체계적 관리. 자, 도시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정해야 되는 게 있다. 자, 지정해야 되는 거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조상공 변경 30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자. 아시겠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 3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되고 계획이 나와서 그럼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5년 내에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거 요거 한 장 속에 국계법의 중요사항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자, 뒤에 문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X야. X. 토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허가 안 받죠? X. 받을 필요 없어. 3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농림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 사이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허가를 받아. 자, 수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죠. X.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 10% 범위에 축소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10%가 아니고 5%예요. X. 6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호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구역?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걸 아까 이야기했잖아.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조상공 변경 30만이 거기 해당하는 게 없잖아. 이거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X. 7번째. 택지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끝난 후 5년이 지나가 아까 정택이 10년이라고 했잖아.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그러니까 X. 8번.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는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면적이 30만이 돼. 30만. 근데 10만이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틀렸다고 꼬피하는 사람이 있어. 참네.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죠. 틀린 게 아니고 맞죠. 왜 맞느냐.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이 의무지정인데 그 의무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의지정으로 간다고.
임의지정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의무지정상이 아니죠. 얼마가 돼야 되니까. 30만이 돼야 의무지정이잖아. 지금 10만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맞는 소리지. 임의지정으로 가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10번째. 9번째.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맞네.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은 의무 지정 맞잖아요. 그럼 30만이 아니고 10만이다. 그거는 임의 지정,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요? 10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정택이 10년. 맞는겨? 맞아요? 맞아요? 의무적 맞아요? 정택이 10년 맞기는 맞잖아. 정비구역으로서 10년이 맞죠? 맞는데 내가 뭐라 합니까?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후 10년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란 말이야. 뭐가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인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이해합니까? 구역이 아니라 뭐라고?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공공기관의 개발행위로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총 공사비의 20% 이내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맞아요? 20% 맞죠? 근데 틀렸죠. 공공기관은 믿을 수 있는 놈이잖아. 돈 내고 동의받는 거는 못 믿는 놈한테만 받는다 했잖아. 못 믿는 놈이 누구냐고. 민간밖에 없다고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개서니까 틀린 거야. 아시겠죠? 에이 나쁜 놈 하지 말고 잘 보라니까요. 그 다음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과 숙박시설 중 숙박시설 등으로서 숙박시설 등입니다. 증이 아니고 등으로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대. 맞아요? 틀려요? 뭔가 보면 한 번도 안 본 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봤지만 200도 맞지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6인 특광 특특 시장군수로 지정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이거 만들 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국토계획법이야.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니고 내가 뭐라 합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비용으로 고쳤다 했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고쳐야 돼. 뭐라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 틀렸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고 설치 부담금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과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건 X야. 1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최장 5년까지를 한다. 이거는 맞네. 계획상 제한은 3년 플러스 연장 2년이니까 5년 맞아요.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가 500톤, 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죠.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페이지 124페이지. 금이씨, 그 뭐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해, 가만, 뭐 신경 써요? 까짓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위에서 도표 두 번째 6번 물건을 사놓는 행위 보이나요? 자, 거기에 니은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250제곱미터, 무게 500톤, 부피 500입방미터 이런 물건을 사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위에 관리지역 옆에 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거 조의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1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지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X예요. 15번. 개발 허가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얼마예요? 3년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X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법 우영수는 또 어여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깊이 반성합니다. 다음 주는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파트는요, 개발법, 정비법은 못해요. 진도가 그게 건축법 들어갈 거예요. 진도가 다 못 나가. 1, 2월은 지금 7주밖에 안 나오잖아. 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강을 좀 하면은 되는데 1, 2월 달에 보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편의대로 해줄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